자, 우리가 본격적인 화학 내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잘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바로 단위입니다. 단위. 우리가 단위를 잘 모르면은 일반화하기 계속 힘들어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단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까요? 뭐 화학이든 뭐든 다른 여러 가지 과학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공통점이 뭡니까? 어떤 이런 대상이 있죠. 대상이 있고 얘를 관찰을 합니다. 관찰하고 측정을 하죠. 그럼 뭘 얻을 수 있죠? 바로 측정치를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측정치. 그리고 얘를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측정치를 얻게 됩니다. 자, 근데 보면은 얘네들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죠. 여러 가지 측정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고 걔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식이라는 것은 수식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수식을 뭐라고 합니까? 뭐 무슨 방정식 아니면은 무슨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기체를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해서 측정을 한다고 할 때 뭘 측정할 수 있죠? 부피를 측정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압력을 측정할 수도 있고 뭐 온도, 그 다음에 몰수 이런 애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근데 아무런 관련이 없이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얘네들은 어떤 관련이냐면은 PV는 nRT라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P가 변하고 V가 변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T도 변할 수 있지만 이 관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법칙을 이해하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압력이나 온도를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당연히 이 뒤에 나오는 단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리터다 아니면 EATM이다. 자, ATM을 잘 알아야지 EATM이 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0.1 몰농도 용액이 있어요. 자, 0.1 몰농도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0.1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몰농도가 뭔지를 아는 거에 따라 달려있겠죠. 자, pH가 4다. 그 다음에 pKa가 2다.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가 뭐 1000kJ/몰이다. 자,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모든 측정치는 숫자랑 그 뒤에 단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가 간단한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그 유도 단위들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단위의 성질을 잘 모르면은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식이나 이런 그 데이터들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게 돼요. 그래서 먼저 단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단위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죠? 뭐 그냥 생각을 해볼까요? 킬로그램도 있고, 그램도 있고, 뭐 미터도 있고, 센티미터도 있고, 리터도 있고, 밀리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하지만 잘 관찰을 해보면은 얘네들은 굉장히 그 기본 단위들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SI 기본 단위라고 그래요. 기본 단위. 여기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질량, 길이, 시간, 전류, 온도, 빛의 세기, 물질의 양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다 볼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중에서 3개만 볼 겁니다. 3개. 그리고 걔네들이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단위 이걸 볼 거예요. 자, 물리량이 어떤 종류가 있죠? 기본 물리량. 질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요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각각의 물리량에 대해서 상징 문자가 있어요. 그죠? 상징 문자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상징 문자를 뒤에다 쓰죠. 먼저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상징 문자가 이렇게 있죠. 얘네들을 왜 쓰냐면은 잘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알파벳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질량의 단위는 뭐죠? 질량은 뭐 여러 가지 단위가 있지만 SI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 1kg을 기준으로다가 여러 가지 그 식을 쓰게 됩니다. 질량의 상징 문자는 뭔가요?
mass 해가지고 m을 쓰죠. m. 그 다음에 길이의 상징 문자는 뭐죠? 길이의 단위. 길이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미터. 그리고 길이의 상징 문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length에서 L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istance에서 D도 쓰기도 하고요. shifting에서 S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뭐가 있나요? 당연히 세컨드죠. 그리고 상징 문자는 그 시간이 타임이니까 T를 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간단하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조합이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단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면적. 면적은 어떻게 된 거죠? 길이가 제곱이 된 거죠. 예. 미터 제곱에 이런 단위를 가지게 되고, 상징 문자는 에어리어 해가지고선 대문자 A를 씁니다. 면적은 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부피도 있죠. 부피.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상징 문자는 볼륨에서 V를 쓰죠. 근데 이제 세제곱미터는 너무 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리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미리리터도 많이 쓰죠. 자, 미리리터랑 똑같은 거는 뭐냐면은 cc도 똑같고요. 또 세제곱센티미터도 똑같습니다. 1ml랑은. 1세제곱미터랑 1리터는 어떤 관계가 있죠? 1m는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거고요. 1리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cm인 부피입니다. 그래서 얘는 1000배 차이가 나요. 얘도 1000배, 얘도 1000배 차이가 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종류의 이런 부피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이제 다른 단위들도 우리가 같이 혼합을 할 수가 있는데, 밀도가 있죠? 밀도. 밀도는 뭡니까? 단위는 보통 어떻게 나타나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죠. 1세제곱미터가 몇 그램이냐, 이런 단위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밀도의 상징 문자는 density 해가지고 D를 쓰죠. 예. 자, 이런 거는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난다면은 앞으로 공부하는데 되게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얘는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은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해도 돼요. 아까 세제곱 센티미터랑 밀리터는 똑같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단위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애들만 가지고선 조합이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단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속도라는 게 있죠? 속도는 어떤 디멘션을 가지나? 이거를 이제 디멘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단위들이 조합된 형태를 그 단위의 디멘션이라고 합니다. 속도는 미터 퍼 세크의 디멘션을 가지죠. 그리고 상징 문자는 빌라서티에서 V입니다. 소문자 V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죠.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가 얼만큼 변했느냐 이거예요. 시간당 속도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의 이런 디멘션을 가지고요. 상징 문자는 액셀러레이션 해가지고 A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이라는 게 있죠. 힘. 힘은 단위가 일단 뉴턴인데, 뉴턴은 뭐냐면은 1kg에 다가 뭘 곱했냐면 1m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곱한 거예요. 자, 질량과 가속도가 곱해지면은 힘이 됩니다. 힘. 1kg의 질량을 1kg의 질량에다가 1N의 힘을 가하면은 1m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힘의 상징 문자는 뭐 소문자 F로 쓰기도 하고요. 대문자 F로 쓰기도 합니다. 포스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열,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똑같은 의미인데요. 얘들은 단위가 줄입니다. 줄은 1N에다가 1m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줄의 디멘션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미터를 또 곱하니까 이런 디멘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징 문자는 에너지니까 E라고 쓰기도 하고요. 일 같은 경우에는 W로 씁니다. 열 같은 경우는 Q로 쓰기도 해요. 아니면은 뭐 책에 따라서 대문자 Q로 쓰기도 하고요. 자,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압력이라는 게 있죠. 압력. 압력. 압력은 보통 상징 문자를 P로 나타내죠. 프레셔. 이거는 뭐냐면은 압력의 이제 SI 단위는 파스칼이라고 하는데요. 뭐 파스칼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힘을 갖다가 어떤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1뉴턴을 1제곱미터의 면적에 가하면은 그게 1파스칼이라는 그런 압력의 단위가 만들어져요. 근데 파스칼은 또 너무 작기 때문에 얘를 별로 안 쓰고 1atm, 예, 이렇게 atm을 제일 많이 씁니다. atm이라는 것은 지금 이 대기압의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때요? 질량과 길이랑 시간만으로 요 세 개만 조합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단위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압력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런 압력의 단위를 잘 이해해야지, 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멘션을 잘 이해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단위들끼리 곱해지거나 나눠질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하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압력 곱하기 부피다. 잘 떠오르시나요? 잘 떠오르지 않죠. 근데 압력에다 부피를 실제로 곱해보면은 디멘션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압력은 아까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었죠. 근데 부피는 그 길이의 세제곱이었단 말이에요. 예, 길이의 세제곱.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면적은 길이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제곱 세제곱하니까 얘는 없어지고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게 되는 거죠. 자,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나요? 당연히 에너지가 됐었죠. 그죠? 에너지. 예. 그래서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얘가 에너지의 디멘션을 가지는구나. 에너지의 의미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적용 범위는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단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측정하려는 대상은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단위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의 접두사를 다뤄가지고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쉽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접두사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접두사는 단위랑 상관이 없어요. 단위가 뭐 미터가 됐든 그람이 됐든 이 앞에 붙는 접두사는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접두사를 갖다가 이렇게 대문자 G로 쓰면은 얘는 기가라고 읽죠. G라고 읽는 게 아니고 기가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얘는 10의 그 구승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기가미터 이런 말은 잘 안 쓰지만 기가미터다. 그러면은 10의 구승미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0의 6승은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메가. 예. 그래서 얘는 10의 6승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의 3승. 얘는 킬로죠. 굉장히 많이 쓰죠. 1km, 1kg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쓰진 않지만은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걸 D라고 쓰고 대시라고 읽습니다. 1 대시 리터 그러면은 1리터의 1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0분의 1은 C라고 쓰고 센치라고 읽죠. 그 다음에 1000분의 1은 미리. 그 다음에 100만분의 1은 뭐라고 읽죠? 100만분의 1은 이렇게 그리스 문자 뮤로 쓰고 마이크로로 읽습니다. 그래서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은 뭐라고 합니까? 소문자 n으로 쓰고 나노라고 그래요.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죠. 그리고 1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그 다음에 fem토라는 것도 있어요. 뭐 거의 나오진 않지만은 10의 마이너스 15승에 해당되는 그 접두사가 이 소문자 F로 쓰고 fem토라고 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접두사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크기의 단위를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위의 기본적인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성질이. 왜냐면은 이것만 잘 이해를 해도 우리가 공부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일단 첫 번째, 같은 디멘션끼리만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수식이 있죠. 그리고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는 같은 물리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뒤에 나오지만은 디멘션이 같으면은 같은 물리적 의미를 가집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했다든가 얘랑 얘랑 뺐다라는 것은 같은 물리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연력학에서 하게 되겠지만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자연 로그 Q라는 이런 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델타 G0랑 델타 G0랑 RT 자연 로그 Q가 더해졌죠. 무슨 뜻입니까? 델타 G0가 에너지의 의미이기 때문에 RT 자연 로그 Q도 에너지란 얘기예요. 근데 자연 로그는 단위가 없어요. 그럼 RT가 에너지란 뜻이죠. 그죠? 그리고 등식으로 연결되면은 얘가 이쪽으로 이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같은 디멘션이어야 됩니다. 뒤에 나오죠. 등호 양변은 항상 디멘션이 일치해야 돼요. 항상 같은 물리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에너지, 얘도 에너지, 얘도 에너지입니다. 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그 식에서 이런 기본 원리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은 디멘션끼리만 덧셈 뺄셈 할 수 있지만 디멘션끼리 곱하거나 나눌 때는 다른 디멘션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R이라는 물리량과 T라는 물리량이 그냥 막 곱해졌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뭐냐면은 단위의 여러 가지 종류, 그리고 그 기본 단위들이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유도 단위, 그런 걸 봤죠. 그리고 이제 그 단위의 기본적인 성질, 이런 걸 봤습니다. 자, 이 다음에 되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단위를 환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값이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막 환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